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 6개월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해외 축구 그리고 주간 국내 경기들과 이제 다음 달 개막할 일본 야구와 메이저리그 그리고 드디어 내일 개막할 미국 축구까지 전체 종목 모두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내일 개막할 미국 축구는 제가 늘상 형들한테 강조드리다시피 좀 비주류 종목이긴 합니다만 저는 몇 년 전부터 꾸준하게 주력 종목으로 다뤄드리고 있기도 하고요. 성적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잘 나오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미국 축구 또 이번 시즌부터 손흥민 선수가 본격적으로 개막전부터 또 합류를 하기 때문에 미국 축구 궁금하신 분들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데이터 분석, 이 스포츠 분석 총 3년 6개월 진행하게 되면서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들 총 8개 화살표를 통해서 8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포츠 분석 방송으로 최초로 그래도 10연승 기록 8개 또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3년 연속 10연승 이상 기록도 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들 체감하시겠지만 이 10연승 기록이 정말 안 나옵니다. 그죠? 아마 숲TV에서는 제가 10연승 기록이 마지막일 겁니다. 25년 여기 주력교 때 여기 10연승이 마지막일 거고 뭐 어쨌든 8개나 갖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조금 형들한테 강조드릴 만한 그런 수치들이다. 우리 또 유튜브 여러분들께서는 실제로 제 적중 게시글들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따로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링크 한 개 남겨드렸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제 기록들, 실제 적중 게시글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요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축구 4연속 올킬 당시에 이 게시글들 한번 보시면은 또 이렇게 전부 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렸고 실제 달려있는 댓글들까지 모두 참고 가능하시니까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카톡으로 받으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24시간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유튜브로 보실 분들 저와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데이터표 즉시 확인 가능하십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또 뭐 하루 패키지나 주 패키지, 월 패키지 또 이렇게 단기적으로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숲TV 오셔서 별풍선 후원하게 되시면 일수에 맞게 데이터표 쪽지함으로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날 이벤트는 오늘 전체 마감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설날 이벤트 참여하실 분들은 오늘 중으로 마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해외 축구와 NBA 총 12경기를 모두 준비를 해왔고요. 오늘 준비해온 해외 축구는 4경기밖에 없긴 합니다만 상당히 가져갈 만한 경기들이 많긴 합니다. 추가적으로 최근에 제가 또 해외 축구는 올킬에다가 또 요때 쓰나미데이였죠. 쓰나미데이의 연승까지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오늘 3연승 도전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마인츠와 함부르크 경기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인츠랑 함부르크입니다. 최근에 마인츠의 경기력이 참 많이 좋았어요. 그죠? 직전 경기 도르트문트에게 잡히기 전까지는 많은 분들이 마인츠에 대한 우세를 점했지만 제가 이때 당시 형들한테 드렸던 얘기가 있어. 마인츠 역배를 보고 싶으시면 오바를 보는 게 맞다. 실제로 이때 월요일이었나요? 이게 월요일 경기였나? 그랬던 걸로 아마 기억이 제가 나는데 도르트문트라는 팀 자체가 최근에 못했던 팀도 아니었고 또 도르트문트 홈 경기였다 보니 마인츠가 제 아무리 최근에 경기력이 좋았다고 할지라도 조건이 한 가지가 붙는다. 바로 홈 경기일 경우. 마인츠가 은근히 그 실점률이 좀 큰 편이기 때문에 홈 경기에서 그 어느 정도의 수비력이 갖춰졌을 때 좋은 경기를 했던 경우가 많았고 은근히 마인츠가 원정 경기에서는요 이제 실점률이 좀 많이 큽니다. 실제로 마인츠가 이번 시즌에 보여주고 있는 클린시트 비율이 10%도 안 됩니다. 10% 미만이에요. 8점 몇 프로입니다. 그만큼 아예 무실점을 했던 경험이 이번 시즌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마인츠에 대한 문제점은 실점에 대한 부분에 있었었고 직전 경기 도르트문트에게 4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결국 오바가 났죠. 그런 것처럼 마인츠라는 팀 자체가 오늘 또 물론 홈 경기고 최근에 홈 4연승 달리고 있고 뭐 수비력도 홈 경기 좀 괜찮고 또 뭐 득점력도 충분히 뭐 경기하면 멀티 득점씩 나와주고 있고 다 좋긴 합니다만 최근에 함부르크 같은 경우에도 또 경기력이 괜찮습니다. 5경기 동안 리그에서 패배가 없는데 최근에 함부르크의 강점이죠. 공격력이 올라오고 있다. 함부르크는 굉장히 단순한 팀입니다. 공격력이 올라왔을 때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팀이고 심지어 함부르크는 3톱을 쓰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격의 다양성도 좀 갖고 있는 그런 팀입니다. 반대로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재성 선수도 있긴 합니다만 아밀이 이 한 선수로 인해서 게임을 풀어나가는 또 원톱 팀이기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양쪽 다 오늘 득점을 못할 구조는 아니라고 봐요. 함부르크도 그렇고 마인츠도 그렇고 수비가 안 되는 팀임에는도 분명하기도 하고, 또 한쪽에는 홈에서 원톱 있는, 제가 항상 지향하는 득점 잘하는 홈팀의 구조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인츠는 클린시트 비율이 상당히 한 자릿대로 상당히 낮기 때문에 함부르크의 최근에 또 좋았던 이 공격력이 오늘도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2.5 기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바 쪽으로 한번 첫 번째 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은 마인츠를 보기에는 사실 햄무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경기는 함부르크 프랜슨이나 아니면 무승부 쪽으로 한번 보고 싶고요. 까딱 잘못하면 뭐 1대2로 역배를 내어줄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는 2대2 무승부, 뭐 3대3 무승부, 좀 다득점 속에서 팽팽한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오바, 그 다음에 함부르크 프랜슨, 그 다음에 무승부,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폴 인생형님 고맙습니다. 데이터표 빠르게 발송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우리 두폴 형님도 데이터 바로 발송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은 빌바오 그리고 엘체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홈 강팀 그리고 전형적인 원정 약팀의 맞대결입니다. 자, 일단은 아틀레틱 빌바오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좀 왔다 갔다 해요. 그죠? 기복도 좀 있고 유럽 대항전에서도 기복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이유는 실점률 때문입니다. 요즘에 근데 보면은 제가 축구를 작년 9월부터 제 최고 주종목으로 설정을 이미 했고, 그러면서 뭐 일단 유튜브 쪽에서는 사실 제가 축구를 잘하는지 몰라요. 아직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 조회수만 놓고 보더라도 NBA가 좀 압도적으로 높은 편인데, 제가 아까 전에 그 오프닝 때 제가 4연속 축구 올킬 했던 거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최근에 좀 축구에 재미를 많이 붙이고 축구의 성적이 잘 나오는 이유가 리그가 전체적으로 득점이 좀 잘 나옵니다. 세리에 쪽에서도 득점이 많이 나오고, 원래 세리에가 수비 리그였고 라리가도 수비 리그였는데, 라리가랑 세리에서도 최근에 보면 좀 득점이 많이 나오는 경기들이 많죠. 특히나 빌바오 같은 애들도 보면은 최근에 이 실점률이 너무나도 커졌습니다. 클린시트가 거의 없는 팀 빌바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홈 경기에서 못하진 않습니다. 빌바오도 보면 홈 경기 승률이 좀 원정보다 월등히 좋아지기 때문에 정말 뭐 못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기복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빌바오란 팀을 접근을 할 때 뭐 고배당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보통 햄무를 잘 씁니다. 그죠? 그만큼 빌바오는 햄무 가져가기도 좋은 팀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리는데, 다만 오늘 맞붙는 팀이 엘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맞붙는 팀이 뭐 마요르카 아니면은 저기 뭐 오사수나 뭐 요 정도만 대줘도 빌바오 햄무나 언더 뭐 이렇게 보일 텐데, 엘체라는 팀, 이게 엘체가 이번 라리가에서 뭐 16위, 그러니까 꼴찌는 아닙니다만 꼴찌 같은 성적을 보여주는 구간이 있어. 바로 원정 경기입니다. 엘체의 원정 경기는 EPL로 놓고 따지면 벌리급이기 때문에 원정 엘체는 무조건 걸러가라. 이게 첫 번째 부분이고, 엘체가 최근에 원정 경기 11경기 하는 동안 승리가 없는 건 물론이고요. 엘체의 원정 경기는 수비가 거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경기할 때마다 뭐 평균 뭐 2실점, 3실점을 좀 깔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죠. 이번 시즌 실제로 엘체의 원정 평균 실점은 2실점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벌리랑 똑같아요. 그만큼 이제 엘체의 원정 경기는 엔간하면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빌바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니코 윌리엄즈가 장기 타는 거 말고는 오늘 뭐 구르제타나 아니면 나바로 다 나올 수 있고, 투톱이 그래도 건재하게 나와줄 수 있다는 것만큼 뭐 빌바오의 어떤 공격력 오늘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엘체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점이 있는데, 아직까지 두 자릿수 득점 자원이 없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애들이 좀 골을 잘 넣습니다. 1선, 2선, 3선까지. 얘들은 수비수들까지 골을 넣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봅니다. 빌바오가 질만한 게임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생각한 어떤 흐름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빌바오가 1대0 아니면 2대0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생각보다 빌바오도 홈 경기를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하는 편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결과값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혹시라도 엘체가 한 골을 넣어줄 수 있다라고, 뽀록 한 골을 넣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2대1 스코어가 좀 상당히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유력할 겁니다. 그만큼 빌바오 승리는 챙겨갈 만하고 요거는 햄무나 아니면 마헨승 그리고 언더 그러니까 1대0 아니면 2대0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오늘 빌바오나 엘체나 둘 다 뭐 특이 결장자는 많이 없긴 합니다. 자, 다음은 사스올로 그리고 엘라스 베로나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원정 엘체는 걸러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라리가에서 세리에에서 걸러가야 될 팀 바로 엘라스 베로나입니다. 베로나 또한 최근에 원정 경기에서 5경기 동안 승리가 없기는 한데 근데 이게 원정 경기뿐만 아니라 베로나는 홈 경기도 못하죠. 최근에 리그에서 10경기 동안 이제 승리가 없긴 한데 이 베로나의 승리가 없는 이유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엘체랑 좀 반대인 게 엘체 같은 경우에는 수비가 안 돼서 연패가 길어지고 무승 행진이 길어졌다라고 한다면 엘라스 베로나는 득점이 안 돼요. 그래서 무득점 행진이 좀 많고 최근에 같은 경우에도 경기당 한 골도 못 넣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게 이 베로나기도 합니다. 반대로 홈팀 사스올로는 뭐 세리에서도 이제 손에 꼽는 이제 공격팀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사솔로 같은 경우에도 늘 좀 다득점을 기반한 그런 승리도 좀 많이 할 줄 아는 그런 팀이기도 하고 반대로도 사솔로가 문제가 되는 거는 실점에 대한 좀 문제가 좀 크기도 합니다. 다만 지금 뭐 말씀드렸다시피 베로나가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사스올러가 베로나에게 잡힐 일은 없을 거라 좀 놓고 보고요. 그리고 사스올러도 그렇고 베로나도 그렇고 이 성향 자체가 빼는 성향들은 아닙니다. 베로나 같은 경우에도 한 골 먹혔다고 잠그는 스타일도 아니고 한 골 넣었다고 잠그는 스타일도 아니고요. 사스올러 같은 경우에도 한 골 넣었다고 해서 설설하는 팀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앞쪽에 설명드렸던 빌바오보다 좀 더 마헨하게 가까운 팀이 오늘 사스올로가 아닐까. 그래서 혹시라도 고배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스올로 승에다가 요거 마헨승까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언더오바는 오바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사솔로가 홈 경기에서 경기력도 괜찮고 이번 시즌 첫 맞대결도 1대0으로 원정 가서 베로나 한번 잡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베로나가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무득점 경기들도 좀 많고 득점에 대한 방향성을 잃어버리면서 지금 제가 부진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게 팀 내 최다 득점자가 어쨌든 결장을 했습니다. 오르반이라고 하는데 얘가 최근에 계속해서 좀 빠져 있고 내일 경기도 결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베로나는 진짜 골 넣을 자원이 없습니다. 이제 뭐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베로나는 전체적으로 지금 뭐 중원 그다음에 수비 구간 다 오늘 결장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거의 도합해서 13명인가?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브레스트 그리고 마르세유 경기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재밌는 경기예요. 이게 좀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마르세유에 오늘 출전하게 되는 감독이 이제 베예 감독인데 이 베예 감독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스타드렌. 이번 시즌까지 스타드렌을 이끌다가 최근에 렌이 너무 못하기도 했어요, 그죠? 렌이 진짜 그냥 뭐 이제 버러지 수준의 경기를 이번 시즌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어쨌든 렌에서 잘리고 그리고 이제 마르세유로 지금 바로 영입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복이죠. 본인 복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같은 리그에 이제 본인이 맡았던 감독에서 잘리고 어쨌든 본인이 이제 뛰고 있는 리그에 다시 한번 또 이제 부임을 했다. 심지어 여러분들 마르세유는 아직까지 챔스 가시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운이 좋은 감독이구나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가 됐든 간에 스타드렌에서도 잘렸던 이유가 여러분들 수비가 안 됐잖아요. 아예 그냥 수비를 할 수 있는 감독 자체도 아니고 공격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감독이기도 하잖아. 근데 뭐 팀 내부 상황도 안 좋았고 선수들끼리 어떻게 본다면 좀 갈등도 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잘렸던 거였는데 하필이면 수비 못하는 감독이 수비 못하는 팀에 왔습니다. 마르세유의 최근 문제점이죠. 수비가 아예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정 경기는 더 심합니다. 최근에 뭐 이렇게 딱 끊어서 보면은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2경기만 끊어서 봤을 때 7실점입니다. 그죠? 최근에 뭐 모나코 같은 애들도 보면은 원정 경기에서 뭐 홈 경기에서 다 실점하고 꾸준하게 홈 경기 다 실점을 이어가고 있기도 하고 최근에 PSG 제가 올킬 내드렸을 때 그때도 보시면은 좀 이제 저거 하기도 했죠. 뭐 어쨌든 사실 마르세유라는 팀 자체도 뭐 공격력은 믿고 봐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구성이 참 괜찮고 그리고 일단은 그린우드가 너무 잘하잖아. 그린우드가 지금 얘들아 지금 21골, 22골인가? 뭐 전반적으로 괜찮고 뭐 오바메양도 잘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마르세유라는 팀의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점은 수비가 너무 안 된다라는 건데, 자, 그럼 이렇게 봅시다. 홈팀 브레스트가 공격력이 좋으냐? 홈 경기 좋습니다. 홈 경기 한정이긴 하지만 홈 경기에서 승률도 좋아요. 최근에 승률이 거의 8할 가까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브레스트의 강점은 어쨌든 이 뭐 공격도 공격력인데 참 밸런스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브레스트가 홈 경기에서 수비력이 좋아요. 수비력도 1실점 미만대 잡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브레스트라는 팀 자체가 갖고 있는 뭐 밸런스, 마르세유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수비 불안감 고려해 보았을 때 오늘 브레스트가 받은 역배는 충분히 괜찮지 않나. 어쨌든 베이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첫 번째 오늘 경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경기는 오히려 브레스트 프랜승이나 아니면 오바 쪽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베이 감독이 갑자기 마르세유 와가지고 수비를 잘할 가능성은 좀 현재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 브레스트 역배, 프랜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NBA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잠깐만. 자, 이제 샬럿이랑 클리블랜드 경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해외 축구 분석하는 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네. 자, 라인업 띄워드릴게요. 여러분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에어컨 형님 켰습니다. 추워가지고 껐다가 이제 분석하다 보면은 또 몸에 열이 나가지고 에어컨을 켰습니다. 자, 클리블랜드 그리고 샬럿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NBA 첫 번째 경기입니다. 오늘 NBA도 제가 역배 잡아드릴 것들은 좀 다 잡아드리긴 했는데 덴버, 와 진짜 막판에 그 정말 어거지 같은, 정말 덴버라는 팀 자체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미네소타도 저랑 4대가 좀 안 맞는 느낌이긴 한데, 덴버 그리고 뉴욕 닉스 얘네들이 유독 제가 가져가면은 이렇게 가끔 4골을 칠 때가 좀 있어요. 그리고 배당들도 보면은 사실 1.3 정도면은 안정감 있는 경기들을 좀 해줘야 되는데 또 그러지 못한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죠. 자, 어쨌든 첫 번째 샬럿과 클리블랜드 경기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샬럿입니다. 자, 어제 휴스턴과 홈에서 101대 105, 오늘 홈 백투백 경기고요. 101대 105, 4점 차이로 패배를 했습니다. 딴 거보다도 외곽에서 득점이 안 나왔을 때의 샬럿은 어떤 팀인가를 직전 경기 때, 오늘 경기 때 그냥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다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샬럿이란 팀은 스몰 라인업 팀이고, 그리고 높이가 높지 않은, 제공권이 좋지 못한 팀이다 보니까 엔간하면 외곽에서 공격을 할 때 한 번에 성공을 시키거나 아니면 야투율이 떨어지면 안 되는 팀이긴 한데요. 직전 경기, 오늘 경기에서 라멜로 볼이 30%대의 야투율, 그리고 밀러 또한 20%대의 야투율. 그러니까 이거는 샬럿이 지금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물론 9연승을 하는 동안 이제 샬럿이 오히려 외곽에서의 공격 임팩트보다는 수비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 있긴 했거든요. 그러면서 단순하게 뭐 3, 4연승이 아니라 9연승까지 이어갔던 거였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샬럿이란 팀의 컬러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가는 게 맞나라는 전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어쨌든 샬럿 같은 경우에도 후반기 첫 경기를 잡히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됐으면은 이제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좀 상황이라 좀 저게 들고요. 자, 클리블랜드입니다. 어제 우리의 또 주력 재력이기도 했습니다. 그죠? 브루클린과의 경기에서 112대 84점, 거의 뭐 30점 차 승리를 거둬냈는데 지금 6연승입니다. 공교롭게도 제임스 하든이 합류하고부터 연승 가도를 달려주고 있어요. 이게 누누이 제가 정말 제임스 하든이 클리블랜드 가자마자 입이 마르고 닳도록 모든 프리뷰에서 진짜 거의 뭐 신격화를 해줄 정도로 칭찬을 아끼지 않게 하고 있지만 참 잘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하든이라는 선수는 사실 그 오늘 아침 방송 그리고 어제 프리뷰 때도 강조드렸지만, 단순하게 제임스 하든 혼자만 이 클리블랜드에서 빛나고 어울리는 게 아니라 제임스 하든이 오게 되면서 가장 수혜를 많이 보는 선수 도노반 미첼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 도노반 미첼이 원래 핸들러였어요. 갈란드가
갈란드랑 함께 뛸 때는 갈란드가 아무래도 뭐 BQ도 좀 떨어진 선수고 전반적으로 핸들링에 좀 약점이 있는 포인트 가드였다 보니까 이 도노반 미첼이 핸들링을 같이 하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동선이 꼬인다라거나 뭐 슈팅을 할 때 활동 범위가 굉장히 좀 좁아지는 느낌이었는데 제임스 하든이 그냥 모든 걸 다 해주다 보니까 도노반 미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면 된다는 거죠. 그만큼 효율도 상당히 잘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반 모블리 같은 경우에도 직전 경기 오늘 경기에서 거의 뭐 더블급 리바운드 한 개 모자랐는데 이제 부상 복귀 이후에 모블리의 컨디션이 괜찮을까라는 걱정이 좀 있었습니다만 괜찮았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이제 정상적인 어떤 이제 라인업들이 좀 돌아가기도 했고, 클리블랜드가 지금 클리블랜드는 깔 게 없어요. 그러니까 6연승이잖아요. 그죠? 6연승이고 제임스 하든과 도노반 미첼이 모두 뛸 수 있는 외곽과 모블리와 자렛 알렌이 4번, 5번을 맡을 수 있는 포스트 라인, 트윈타워라고 한다면 외곽도 단점이 없고 그리고 포스트 라인도 단점이 없습니다. 유일한 단점이 이제 3번인데 그 이제 디헌터를 어디로 보냈더라? 디헌터가 워싱턴 아닌데? 디헌터가 어디로 갔죠, 여러분들? 얘가 어디로 갔더라? 그 완전 하위 팀으로 갔는데? 하여튼 디언터를 버려버리면서 3번 구간이 좀 공백이라는 게 약점이긴 한데 맞다, 세크라멘토다. 약점이긴 한데 뭐가 됐던 간에 클리블랜드는 오늘 뭐 샬럿과의 경기에서 이미 득점 볼륨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어제 제가 클리블랜드 마헨승을 형들한테 드렸던 이유입니다. 그것도 그 브루클린전에서 득점 볼륨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클리블랜드는 딱히 많은 득점이 필요가 없어요. 적당한 득점에서 적당한 수비력 정도만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오늘 마헨슨까지 가능한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게 형들 만약에 샬럿이 역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샬럿이 최근에 뭐 열 몇 경기 동안 보여줬던 그 전술 컨셉을 완전 바꿀 겁니다. 왜냐면 어제 휴스턴전에서 이미 본인들이 느꼈기 때문에 이제 야투 대 야투로 붙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샬럿의 역배가 터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샬럿이 이번 시즌, 지난 시즌 클리블랜드를 상대로 야투가 터졌던 구간에는 항상 클리블랜드를 괴롭혔거나 또는 역배를 했거나 그런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샬럿의 저는 전술 컨셉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오늘 클리블랜드 같은 팀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워싱턴 인디애나입니다. 이 경기 안 할게요. 이 경기 안 하고 어제 제가 여러분들 역배 깔끔하게 맞춰드렸죠. 이게 여러분들 의미가 없어요. 분석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워싱턴도 그렇고 인디애나도 그렇고 똥 대 똥 경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홈 경기고 홈 워싱턴이고 배당이 역배니까, 그래서 배당 메리트만 보고 역배를 가져갈 만하다. 그리고 이거 형들 라인업 한번 잠깐만 제가 띄워드리면 킹당 형님 데이터 바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자, 라인업을 한번 잠깐만 좀 보여드리면은 인디애나는 오늘 시아캄이 또 빠져요. 제가 시아캄 빠지는 거 굉장히 클 거라 그랬습니다. 왜냐면 인디애나가 원정 최악체 팀이고 원정 경기에서 득점 볼륨에 대한 기복이 이번 시즌 너무 심했던 그런 이제 팀이었는데 그런 팀이 시아캄까지 빠졌고 또 네스미스도 빠졌다. 그러면 오늘 할 수 있는 게 nem바드 그 다음에 셰퍼드밖에 없을 건데 이 두 구간에서는 홈 워싱턴 잡기 좀 어렵지 않냐. 워싱턴은 뭐 캐링턴, 트레 존스, 뭐 조지, 쿨리발리 어제 나오던 애들 다 나올 수 있고 뭐 북셰비치도 어제 잘했고 워싱턴의 팀 자체가 그래도 역배를 받았으니 이거는 역배를 그냥 한 번 더 보는 게 맞다. 리턴 매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경기가 좀 한 가지 좀 문제가 될 만한 게 나눠먹기다. 나눠먹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근데 나눠먹기는 분석의 영역은 아니에요. 나눠먹기는 우리가 분석으로 잡아낼 수 있는 경기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정석대로 분석하겠습니다. 워싱턴 역배 그리고 프랜승 보도록 하겠고요. 언더오바는 오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고위 탱킹 할 텐데요. 언더오바는 왜 저렇게 높은 거죠? 둘 다 수비 안 할 거니까. 탱킹 팀들이 여러분들 그 득점이 잘 나오는 이유가 탱킹 팀들은 본인들이 버려질 걸 압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형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본인이 잘릴 거라는 걸 알아.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회사가 내년에 이제 구조조정에 들어간대. 그러면서 슈퍼 인재들을 데리고 온다. 뭐 슈퍼 신입들을 데리고 온다. 이렇게 이미 공고가 떨어졌어. 자, 그러면은 본인들이 할 거는 사실 그 회사에서 팀적으로 성적을 잘 내는 방향이 아니라 개인이 잘 되는 방법을 보여주면서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탱킹 팀들은 전체적으로 수비가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 프리뷰해드릴 멤피스다. 이 팀은 뭐 시카고 불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멤피스 지금 한 걸 라인업 보십시오. 이 라인업은 여러분들 진짜 G리그입니다. G리그 라인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수비를 할 수가 없어요. 얘네들이나 시카고 불스나 둘 다 그냥 수비를 안 하는 게 맞죠. 그러면서 본인들이 빛나는 방향으로 아마 게임을 풀어나가는 방법을 선택을 할 거고, 자, 유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구조물이 좀 괜찮다. 그래도 이번 구간에 뭐 센사보도 있고, 그리고 뭐 에이스 베일리나, 그리고 뭐 마카넨, 뭐 필리포스키 같은 경우에도 득점력이 좋은 포워드니까. 지금 여기 보면 센터가 없습니다. 뭐 필리포스키 같은 경우에도 센터는 아니고요. 얘가 3번 아니면 4번에 뛰는 선수인데 전체적으로 역시 센터 없는 팀. 멤피스 또한 센터 없는 팀. 언더가 날래야 날 수가 없죠. 이 경기는 전체적으로 높이 낮은 팀들의 야투 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고, 탱킹 팀 대 탱킹 팀이기 때문에 아마 수비보다는 좀 더 공격적으로 게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바 쪽을 먼저 보는 게 이상적이기는 한데요. 230점 후반대의 기준점이기도 하고, 이게 만약에 홈과 원정이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홈 유타라고 한다면 오바를 먼저 봤을 것 같아. 근데 원정 유타기도 하고, 사실 원정 유타가 득점 볼륨에 좀 기복이 있는 그런 팀이기도 하고요. 멤피스가 홈 경기를 꽤나 이번 시즌 이제 수비를 좀 따지면서 게임을 했다라는 거, 좀 보수적으로 게임을 했다라는 것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유타가 역배를 받았다라는 거. 여러모로 이 경기는 오바보다는 역배 쪽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은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어제 이거 멤피스 유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프리뷰해드렸던 경기 중에서 애틀랜타랑 필라델피아 경기가 있는데 그 경기랑 거의 결이 똑같아요. 배당도 거의 똑같아. 멤피스가 1.5, 유타가 1.9. 어제도 제가 애틀랜타 그래서 역배보라 그랬죠, 형들한테. 자, 그 다음은 애틀랜타랑 마이애미 경기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이 비슷해요, 저 경기는. 자, 애틀이랑 마이애미 경기입니다. 조금만 프리뷰를 빨리 할게요. 지금 경기가 좀 많이 남긴 했는데 시간이 조금 없어서 조금만 빨리 하겠습니다. 자, 애틀랜타랑 마이애미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틀랜타가 어제 이제 필라델피아 원정을 가서 또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고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애틀랜타는 3연패를 탈출하는 승리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마 팀의 분위기가 많이 사기가 올라갔을 거고요. 자, 또 하나, 제일런 존슨. 와, 근데 제가 어제도 형들한테 계속 프리뷰 해드렸지만, 계속 강조드렸지만, 제일런 존슨 진짜 너무 잘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전반기 막판에도 제일런 존슨은 거의 트리플 더블을 밥 먹듯이 했던 선수였는데, 어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오늘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도 벌써 32득점, 그리고 10리바운드 더블을 했습니다.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워싱턴에서 데려왔던 이 맥컬럼이 완전 애틀랜타 재질이에요. 재질 자체가 수비가 되는 밸런스형 포인트 가드인데 핸들링까지 되고 득점도 준수하다. 직전 경기 23득점을 또 했는데, 이게 뭐 알렉산더 워커 그리고 다이슨 다니엘스를 커버해주면서도 본인의 역할을 다 해주는, 정말 맥컬럼 지금 보고 있으면 포틀랜드 시절 때의 맥컬럼을 보는 것 같아. 그만큼 상당히 영입을 잘했다. 그러니까 완전 결이 애틀랜타 재질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애틀랜타가 최근에 뭐 분위기도 괜찮고 라인업도 괜찮고 제일런 존슨이 뛸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애틀랜타가 좀 우세하다라고 보기는 하는데요. 최근에 그리고 형들 애틀랜타가 3연패에 빠졌을 때 보면은 두 경기인가 제일런 존슨이 못 나오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일런 존슨이 뛸 수 있는 애틀랜타는 분명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기는 하는데, 자, 그러나 마이애미를 한번 봅시다. 마이애미가 어제 경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백투백 경기가 아니야. 애틀랜타는 백투백 경기인데 마이애미는 백투백 경기가 일단 아니라는 것과, 마이애미란 팀이 이번 시즌 어땠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마이애미가 개막전, 그때 당시에 올랜도와의 경기에서 올랜도가 1.1배당 개똥배당 받고 마이애미한테 시종일관 끌려다니다가 막판에 뒤집으면서 겨우 일반 승하던 경기였는데, 마이애미의 팀 색깔이 완전 이번 시즌 바뀌었잖아요. 스포일러 감독이 공산 농구로 전환하면서 그냥 에너지 레벨로 다득점으로 밀어붙이는 형태의 경기. 그 경기는 결론적으로 에너지 레벨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게 마이애미가 시즌 초반에 이제 뭐 연승도 잘 달렸고 다득점도 많이 했다가 잠깐 떨어졌다가 또 언제 좋았냐면은 리그컵 경기 때, 리그컵 경기로 인해서 한 일주일 정도 휴식하고 또 첫 경기 때, 그때 마이애미가
또 잘했단 말이죠. 그만큼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 동안 출전했던 선수도 없었고 그러면서 공백 기간이 있었고 충분히 8일 정도를 휴식하고 또 마이애미 첫 경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마이애미를 그냥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애틀랜타가 최근에 뭐 선수들 분위기도 다 좋고 구성도 좋다라고 평가를 낼 수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백투백 경기에서 보여주는 에너지 레벨과 애초에 에너지 레벨로 게임을 이번 시즌 시종일관 해왔던 팀의 맞대결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래도 마이애미 쪽을 보는 게 맞다. 그리고 마헨슨까지도 충분히 접근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더반 당연히 오바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뉴올리언즈 그리고 미러키 경기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올리언즈도 얘들도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뉴올리언즈가 얘들은 탱킹을 왜 안 할까? 그러니까 보면은 승수가 지금 15승이면요 얘들은 사실 전체 리그 통틀어서도 가장 유력하거든요. 그러니까 꼴찌가 정말 유력한 팀인데 뉴올리언즈가 그래도 제가 뉴올리언즈라는 팀을 바라볼 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뭐냐면 홈 경기를 굉장히 열심히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8일 전 전반기 마지막 마이애미와의 경기에서는 12점 차이로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뭐가 됐던 간에 지금 뉴올리언즈에 저는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 구간입니다. 3, 4, 5번 여기. 그러니까 베이, 그 다음에 자이언, 그리고 데릭 퀸. 이번 시즌 중반부터도 그래왔는데 이 뉴올리언즈는 생각보다 야투 팀이 아니에요. 뭐 트레이머피 3세, 그리고 허브 존스, 그리고 뭐 피어스, 전반적으로 뭐 조던풀이 있었으니 뭐 조던풀까지 전체적으로 외곽에서의 다득점이 중요하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긴 합니다만 은근히 뉴올리언즈는 이 덩어리들이 정말 셉니다. 3, 4, 5번 구간에서 포스트 게임을 하는 게 뉴올리언즈입니다. 반대로요, 미러키는 외곽 게임을 합니다. 그죠? 라이언 롤린스, 케빈 포터 주니어, 그리고 이제 최근에 브루클린에서 데려온 이 캠 토마스까지 전반적으로 뭐 AJ 그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야투를 기반으로 한 야투 농구라는 게 또 미러키이기도 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미러키가 어쨌든 뉴올리언즈를 잡기 위해서는 3가드를 쓰는 게 맞아요. 얘들의 본인들의 가장 큰 장점이자 또 반대로 단점이기도 합니다. 미러키가요, 얘네들이 3점이 안 터질 때 정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쿤보가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고 마일즈 터너까지 빠지게 되면서 4번, 5번 경쟁력은 아예 없다고 봐야 돼. 자, 생각해 봅시다. 카일 쿠즈마와 자이언이 매치업이 됩니까 이게? 애초에 이거는 매치업 자체도 안 돼요. 어차피 카일 쿠즈마 같은 경우에는 리머텍이나 또는 이제 미들레인지 또는 외곽에서 게임을 할 거고, 뭐 전반적으로 제리코 심스 같은 경우에도 닉스 시절 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벌레입니다 그냥. 키만 멀대같이 큰 이제 벌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포스트 게임에서 뉴올리언즈의 완승이라고 봐요. 압승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외곽이 차이가 조금 나긴 합니다만 저는 미러키가 외곽이 안정적이었던 경우를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물론 최근에 이제 뭐 다득점을 했던 경우도 있긴 했습니다만 저는 이거는 뉴올리언즈 승에다가 뉴올 마헨슨까지 충분히 볼 수 있는 경기, 그리고 언더오바 오바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클라호마랑 브루클린 경기입니다. 분석 안 할게요. 마헨슨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오클라호마한테 데이신 분들은 가지 마시고요. 이건 뭐 분석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어제 이제 클리블랜드 경기 보신 분들 다들 아실 거고,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에는 8일 쉬고 경기입니다. 8일 쉬고 홈에서 경기다. 제가 이번 시즌에도 오클라호마는 이틀 3일 쉬고 홈 경기하는 구간은 무조건 오클라호마가 마인슨 가져가라 말씀드렸죠. 8일 쉬고 홈 경기, 백투백 원정 경기입니다. 볼 거 없다고 봐요. 마인슨 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이커스 그리고 클리퍼스 경기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리퍼스는 일단은 백투백이긴 한데요, 이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투백 경기라는 건 의미가 없고 오히려 한 경기를 뛰면서 이 뭐랄까요, 경기 감각을 회복했다라는 게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어.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감각을 오늘 경기에서 되찾아야 되는 지금 상황인 거고, 클리퍼스는 오히려 어제 경기 덴버를 한번 잡아주면서 오랜만에 그 경기 감각을 좀 올렸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제 양팀 또 저기 구장 거리가 15분 거리입니다. 차로 15분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큰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뭐 버려지다시피 이제 합류했던 맥서린이 오늘 경기에서 무려 36득점을 꽂아줬습니다. 또 데릭 존슨 주니어가 무려 22득점. 덴버라는 팀을 상대로요,
이렇게 다득점으로 이길 수 있는 팀이 사실 잘 없는데, 뭐 어쨌든 메서링 같은 경우에도 인디애나 시절 때 뭐 어쨌든 다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드였고, 할리버튼 밑에서 참 잘 컸던 가드였다 보니까 오늘 카와이 레너드 이제 볼을 상당히 좀 잘 받아 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대존주도 잘했고 카와이 레너드도 23득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득점 볼륨이 많이들 좀 올라와 있는 클리퍼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도 푹 쉬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이커스가 여러분들 보여줄 수 있는 최고 라인업이에요. 지금 레이커스란 팀을 제가 이번 시즌에 간혹 가다가 이제 이 팀 우승 후보로도 볼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했던 베스트 라인업입니다. 자, 1번, 2번은 완벽한 그냥 백코트 듀오예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뭐 스플래시 브라더스라고까지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돈치치라는 외곽에서의 볼 완벽한 S급 핸들러가 한 명 있고, 그리고 정말 정통적인 슈팅 가드 면서도 핸들링까지 할 수 있는 오스틴 리브스가 1번, 2번을 맡았다. 전체적으로 마커 스마트라는 외곽에서의 밸런스를 조율해주는, 물론 스마트도 가드기 때문에 높이가 낮은 건 맞지만 볼 잘 만지죠? 수비력 상당히 준수하죠? 1번, 2번이 못하는 수비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선수야. 그러면 3가드 쓰는 팀치고 생각보다 외곽에서의 공수 밸런스가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공수, 그 다음 얘는 딱 공수 중간, 요런 느낌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4번 그래도 르브론 제임스가 이제 수비가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경험치저는 무시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즌이 마지막 시즌인 만큼, 은퇴 시즌인 만큼 그래도 르브론 제임스도 시즌 막판 들어갈수록, 후반기 들어갈수록, 그리고 8일 쉬고 경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르브론 제임스도 이제 오늘 경기 임하는 자세가 다를 거라고 보고, 뭐 에이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믿고 보는 리바운더니까. 이거는 이 라인업으로 지는 게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한 번 더 이런 프리뷰 해드립니다. 오늘 레이커스는요, 이 라인업으로 지려면 진짜 클리퍼스한테 한 137점 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클리퍼스한테 137점을 넘게 하더라도 레이커스도 137득점 이상을 할 수 있는 팀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는 자연스럽게 레이커스 승을 봐야 될 것 같고요. 혹시나 레이커스 불안하신 분들은 오버 한번 가보십시오. 224.5점이기 때문에 기준점이 너무 이상하기는 한데, 그래도 이거 오버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101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요거까지 빠르게 해놓고 표 보내드릴게요. 일단 시간이 조금 타이트해가지고.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포틀랜드랑 덴버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정 백투백의 덴버고, 할 말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자말 머레이가 보여줬던 자유투 실수, 그리고 이번 경기 내내, 직전 경기 내내 보여줬던 그 수비에 대한 단점은 여전히 덴버가 이제 풀어나가야 될 숙제일 것 같고요. 어쨌든 많은 득점, 그러니까 너무 많이 치고 받았고, 그리고 원정 백투백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덴버는 이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수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틀랜드가 홈 경기에서 또 다득점을 잘하는 팀이기도 하고요. 또 주루 할러데이가 오랜만에 또 복귀를 하잖아요. 그죠? 스타팅 라인업에 또 포함이 됐고, 주루 할러데이 있을 때 또 포틀랜드 외곽 수비는 상당히 좋아지는 편이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카메라, 그 다음에 뭐 아브디아, 그랜트, 클링언, 그러니까 지금 포틀랜드가 내보낼 수 있는 베스트 라인업을 내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자, 이렇게 봅시다. 이거는요, 배트맨 분들이 쓸만한 경기는 아닌 것 같고, 그 해외 사시는 분들이요, 그냥 덴마업 찍기 좋은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덴버 가실 분들은 오바를 동반시키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차라리 덴마옵을 보시거나 포틀랜드 보시는 분들은 포역 언더,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맞는 경기라고 봐요. 포틀랜드가 이긴다면은 덴버에 어떻게 본다면 그 공격력들의 최근에 일정들이 지쳐있을 것과, 두 번째로는 주루 할러데이의 이 외곽 수비가 그래도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 요 경기 오늘 덴버 승, 마인승 오바를 한 번에 묶어보거나, 아니면은 뭐 포틀랜드 역배나 언더를 묶어보거나,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까지 깔끔하게 분석 12경기
해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또 오늘 해외 축구 오늘 또 3연승 도전 구간이고 또 직전경기 깔끔하게 올킬 그리고 쓰나미데이 연승까지 오늘 해외 축구 3연승 깔끔하게 또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NBA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 조합 준비해 드렸으니까 이렇게 또 조합 받아보시면서 함께 해보실 분들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또 문의 주시면 24시간 언제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